쿤스트할 뮤지엄은 2014년 유럽 답사 때 가장 보고 싶었던 건축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디자인한 렘코라스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쿤스트할 뮤지엄은 렘코라스라는 건축가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첫 작품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를 답사온 지도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이때는 다시 유럽 답사한 지 20년이 된 시점이기도 하고 처음 차를 몰고 다녔던 답사라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렘코라스 쿤스트할 뮤지엄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네덜란드는 2014년 답사 때 처음 가보았습니다. 쿤스트할 뮤지엄이 있는 로테르담이 암스테르담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정말 운하의 나라이더군요. 자, 저기 바로 보이는 게 이 컨텐츠의 주인공인 쿤스트할 뮤지엄입니다. 주차는 여기에다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내셔널 히스토리 뮤지엄 로테르담이 있는데 쿤스트할 뮤지엄과는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술관의 입구는 이쪽입니다. 쿤스트할 뮤지엄의 정면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에게 좀 낯선 모습일 것입니다. 쿤스트할 하면 나오는 사진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쪽은 정면의 좌측입니다. 여기서는 지상층 동측 전시장 내부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네요. 이쪽은 정면의 우측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것이 뮤지엄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뮤지엄을 가로지르는 외부 경사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술관 앞쪽에는 이렇게 설치 미술이 전시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내셔널 히스토리 뮤지엄 노테르담입니다. 쿤스트할 뮤지엄의 외부 공간이 특별한 것은 저 가로지르는 램프 공간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경찰 하나 있는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심오한 코라스의 건축 철학에 스며든 공간입니다. 이제 다른 인면도 살펴볼까요? 여기는 서측 측면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기울어진 슬래브가 선명하게 외부에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이쪽으로 가시면요, 또 이렇게 쿤스트할 뮤지엄을 동서로 가르는 진짜 도로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요, 이런 도로와 함께 통로가 나오네요. 저쪽에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램프 외부 통로가 보입니다. 이 통로에서 이쪽은 정확히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리 커튼월로 되어 있네요. 이쪽은 확실하네요. 여기는 지상층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 강의실입니다. 이 통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공간도 나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나 하는 반문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남측에 있는 데크 하부 공간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무슨 가건물처럼 보이지요? 이 통로를 빠져나오면 쿤스트할 뮤지엄의 동측 측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저기가 아까 전 빠져나온 통로의 입구이고요. 여기가 바로 쿤스트할 뮤지엄의 동측 측면입니다. 쿤스트할 뮤지엄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일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모습은 뮤지엄의 후면이네요. 그리고 저 데크 하부가 아까 전 보여드린 그 데크 하부 공간입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이동해 보니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보면 좀 평평해 보이기는 하네요. 데크 공간은 또 후측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크 공간 한쪽 난간은 이렇게 큰 통나무를 가져다 놓았네요. 좀 엉뚱하게 보일 수 있는 선택이지만 이게 또 그렇게 엉뚱하지 않게 내부 공간에도 활용했습니다. 그건 내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데크 공간을 가보면 글쎄요,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별로 활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X자 보강 설치를 된 것 같은데 좀 시각적으로 앞에 조문까지 해치고 있어서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외부 통로처럼 이쪽으로 가시면 남북을 가로지르는 램프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남쪽 후면에서 들어가는 램프 공간 출입구입니다. 그 아래로 들어가시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남측 쪽 램프 입구는 쿤스탈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공간 구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쿤스탈 뮤지엄은 두 개의 XY 그리드 축을 서로 중첩시키는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삼각형의 공간들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 구성은 코라스가 정신착량증의 뉴욕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두 개의 다른 상징성을 대표하는 XY축 그리드 중첩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첩의 이미지가 이 남북 램프 공간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건축 철학을 공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21세기 건축가가 몇이나 있을까요? 여기는 남북 램프 입구의 북쪽 출입구입니다. 여기서도 램프의 수평 수직 그리드와 상부를 가로지르는 수평 수직의 그리드의 중첩이 느껴지네요. 이 사진은 북측 램프 출입구 근처에서 남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여기서 또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레드 오렌지 페인팅을 칠한 난간 디자인이 돋보이네요. 이 남북 램프 공간은 이렇게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간이 코라스의 건축 철학에서 중요한 공간이란 이야기겠죠. 이 내부 공간을 감싸고 있는 유리 커튼홀입니다. 이렇게 간략한 디테일로 이 공간을 감싼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면과 후면을 보면 그냥 박스형의 메스 디자인인 것 같지만 남북을 가로지르는 램프 공간으로 복잡한 내부 공간 구성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도 외부 공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도면을 구해 보았는데 정확히 모든 도면을 다 찾은 것은 아닙니다. 2층을 지상층이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 낮은 층 평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도면은 제가 못 찾았네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뮤지엄 정문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정문 출입구 내부 공간입니다. 여기 티켓 오피스는 정말 작더라고요. 대신 여기에는 로비 공간이 꽤나 큽니다. 정확히는 레스토랑 공간이긴 한데요. 꼭 주문을 안 해도 여기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레스토랑 천장 조명이 좀 유별나지요. 아, 저쪽이 바로 뮤지엄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티켓 오피스에는 저런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요. 저기는 서측 계단 강의실 옆에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레스토랑 공간의 기둥은 수직 기둥이 아니라 견사된 천장에 수직으로 뻗어져 내려와 실제 레스토랑의 수평 바닥에서는 경사 기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해 보이지요? 이 평면에서는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입구에 대한 사진을 제대로 찍어 놓은 게 없네요. 어찌되었건 이쪽으로 해서 동측 지상층 전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레스토랑에서 동측 지상층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평면은 지상층 로비 및 레스토랑에서 전시장 입구로 가는 게 아니라 서측 계단 강의실로 들어가는 공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계단을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전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시장 입구 계단이 매우 이상하게 보이죠? 너무 입구에 딱 붙어 있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이 공간이 이 사진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간이 또 11년이 넘게 지났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측 주상층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측 지상층 전시장 입구 내부 공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네덜란드어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제가 갔을 때 쿤스트한 뮤지엄은 도시 건축 졸업 작품전 비슷한 게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건축 쪽이면 더 좋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봐도 여기 도시 건축 계획 전시는 정말 신선해 보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좋았고요. 그리고 동측 지상층 전시장 동측 벽의 판넬 디자인도 좋았고요. 여기 텍스트들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느낌상으로 친환경 도시 건축을 주제로 한 건축 작품전 같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 작품전이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여기 전시 부스들을 학생들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 방식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상층 동측 전시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기둥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측 데크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나무 몸통의 난간이요. 그 컨셉이 이 전시장 기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완전한 진짜 나무 기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를 분할해서 내부를 비우고 그 안에 철골 기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전기 배선 같은 것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상층 동측 전시장에는 북측 정면의 공간들이 환히 내다보이는 유리 커튼월이 있습니다. 이 동측 전시장은 층고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동측 소 전시장 두 개 층을 전체 커버하고 있지요. 북측 유리 커튼월을 통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야외 조각공원이 이렇게 보입니다. 건축 도시 전시회인 만큼 이렇게 큰 대지 모델들도 전시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통로 같은 형태로 전시해 놓았네요. 통로 안쪽에는 패널을 전시해 놓았고요. 근데 정작 대지 모델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예쁘게 꾸며 놓은 것 같은 모델이네요. 하지만 이 전시장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엿보이는 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빔 프로젝트를 통한 전시이지요. 물론 보통 기성 전시에서도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전시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대는 못을 쓰지 않고 나무 접합을 활용해서 만든 전시대였습니다.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이 전시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두 명의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구성으로 두 개의 모니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전시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두 명의 석각이 토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 모니터 인물이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다른 모니터 인물이 대답하듯이 이야기하거든요. 전시 공간이 넓으니 여기저기에 저렇게 부스들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부스 역시 이렇게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무 쐐기 등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전시의 중요 주제가 친환경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부스는 지금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부에는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던데요. 설마 대마초는 아니겠죠? 동측에는 소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좁은 동측 소 전시장이 나옵니다. 이 전시장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소 전시장도 지상측 동측 전시장과 같은 주제들의 전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나무테를 활용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연금술의 도식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전시장을 이루는 주요 재료들과 전시들도 웬만하면 친환경적인 접근이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나라 건축 졸업 전시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요. 이 동측 소전시장은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위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둥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동측 전시장에는 이런 기둥들이 안 보이거든요. 이 기둥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계단은 동측 소전시장의 북쪽에 있는 계단입니다. 여기는 계단 바닥이 투명형 철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북측에 있는 계단 출구입니다. 여기서 나오시면 이런 공간이 나오지요. 이건 남측 끝으로 와서 북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여기 전시적 바닥은 북쪽 계단과 마찬가지로 투망형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치마 입고 가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전시대들은 나중에 전시가 끝나면 본인들이 해체해서 그냥 가구로 사용하려는지 그런 하드웨어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동측 1층 전시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평면을 보면 분명히 지상층과 1층 사이에 층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제가 답사를 했을 때 그 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층들 사이에 수장고가 있는 중층이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일단 이쪽 남쪽 계단실을 살펴볼까요? 남쪽 계단실은 이렇게 동측의 폴리카보네이트 골판 유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1층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틈으로 남쪽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네요. 1층 동측 전시장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평면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기가 바로 동측 소전시장 1층에서 동측 전시장 1층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저건 수장용 엘리베이터고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은 아래층의 전시물보다는 좀 더 작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지만 주제는 같은 것 같았습니다. 지상층과는 다르게 이쪽에서는 남쪽으로 유리 커튼홀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2층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의 조명은 대부분 천창을 통해서 유입되는 자연빛 조명으로 여기 조명을 대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시대들은 앵글을 사용해서 이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 벽을 사용해서 또 전시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건 원래 쿤스트할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전시 기능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천창입니다. 정말 자연광을 최대한 유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둥 없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트러스 구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는 또 전시장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광 천창을 보면 원래 쿤스트할 뮤지엄 자체가 친환경 건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쿤스탈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독특함은 바로 이 안쪽의 램프 공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층 전시장에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 평면의 출구입니다. 저쪽은 그 반대편 동쪽의 폴리카보네이트 골판 유리 커튼홀이고요. 이건 1층 전시장에서 내부 램프 공간의 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램프 공간의 남쪽 서형의 유리창을 보시면 외부 램프 공간의 저 공간이 보입니다. 이건 내부 램프 공간에서 외부 램프 공간을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램프 공간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뷰가 이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램프의 내부를 가르는 유리 커튼을 버티고 있는 이 디테일입니다.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수직에 대해서 기울어진 이 공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이 램프를 타고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요, 이 내부 램프 공간 맨 끝에서 이렇게 뮤지엄 입구 공간도 유리 커튼홀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 매수의 수평 수직 그리드 체계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지붕의 수평 수직 그리드 체계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 공간은 내부 램프 공간입니다. 끝에는 층차를 극복 못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네요. 이 계단 공간을 내려와서 이쪽으로 돌면 지상층으로 또 내려가는 통로가 나옵니다. 바로 이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쭉 따라가시면요, 이 통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통로 끝에 계단을 올라가시면요, 바로 서측에 있는 계단식 강의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쿤스트할 뮤지엄이 놀라운 것은 수평수직 그리드의 중첩뿐만 아니라 렘코라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계단과 슬라브 공간의 결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라스의 내부 공간 시그니처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코라스의 작품들 소개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계단 강의실 맨 아래쪽에는 이렇게 큰 커튼홀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에도 이렇게 커튼홀이 있고요. 맨 아래쪽 남측의 커튼홀은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동서를 가르는 외부 통로를 소개하면서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라스는 기존 20세기 계단 수직 동선에 대한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21세기 수직 동선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런 계단 강의실과 수직 동선이 결합된 공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계단 강의실의 지상층 동측 출입구입니다. 기울여진 저 기둥이 매우 인상적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의 수평수직 그리드의 중첩뿐만 아니라 단면도 그리드의 중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단 강의실은 지상층과 1층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램프 공간을 따라가시면 1층, 한국 기준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쪽으로 가시면요, 서측 입구 로비 공간의 발코니 쪽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계단 강의실의 1층 공간에서 지상층 공간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이렇게 경사 슬라브를 사용하시면 같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공간이 구분되는 공간적 특성이 발현됩니다. 코라스는 이런 공간 구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램프 공간은 분리된 공간들을 이어주지요.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로비 공간의 발코니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단 강의실 1층 공간에도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공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비엘 발코니 공간은 또 쿤스트할 뮤지엄 공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살펴보시죠. 여기는 로비엘 발코니 입구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계단 강의실 공간과 로비 공간이 중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스키 플로어를 이용한 연속된 공간은 코라스만의 해체주의 건축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에는요, 이렇게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로비 발코니층 북쪽 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유리 커튼홀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로비 공간이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경사진 로비 공간의 천장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2층 공간을 올라가기 전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2층이 1층 동측 정시장 발코니 공간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층과 1층 동측 정시장 중간 공간으로 갔던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1층 계단 강의실의 동측 공간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이렇게 동측 전시장 발코니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훤히 1층 동측 전시장 공간이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에는 쿤스트할 뮤지엄 모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쿤스트할 뮤지엄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냥 단면 모델을 전시해 놓은 게 더 어떨까 싶네요. 이건 욕심입니다. 자, 이제 2층 서측 정시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아까 전 서측 계단 강의실 1층 공간 동측에서 들어가시면 이 계단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창밖으로 이 경사 지붕 공간이 나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공간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입니다. 여기는 2층 서측 계단으로 올라와서 뒤돌아본 것입니다. 저기로 들어가시면 2층 서측 정지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저기에 코라스의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이렇게 자신의 사진을 걸어 놓았을까요?
2층 계단 맨 끝으로 가시면요, 비록 계단은 유리문으로 닫혀져 있지만 계단은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이제 쿤스탈 뮤지엄의 마지막 공간을 소개합니다. 바로 2층 서측 전시장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상층 1층 전시장과 같은 주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아닌 전문 전시 디자인의 전시 수법이 좀 엿보이더라고요. 이 전시 부스 디자인도 독특했고요. 여기는 전체 도시 공간에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유닛 디자인들을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2층 서측 전시장은 전시 공간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쪽 전시 공간이고요. 여기는 전체 전시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기둥이요? 서측은 이렇게 모든 기둥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2층 서측 전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쿤스탈 뮤지엄의 경사 슬라브를 이용한 스키플로어에 따른 동선이 헷갈리시죠? 이 다이어그램이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쿤스탈의 경사 슬라브 스키플로어는 바로 이 서측 공간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쿤스탈 뮤지엄에 대한 소개였고요. 쿤스탈 뮤지엄 옆에는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로테르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잠깐 들렸는데요. 여기는 뜬금없이 고래뼈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작아서 억지로 이렇게 들여놓았습니다. 로테르담이 바닷가라서 이렇게 고래뼈를 전시해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 들어가시면요, 주 전시장이 나오는데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로테르담의 전시 주제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백조 한 마리에 이만큼의 쓰레기가 바다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코라스에게 쿤스탈 뮤지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건축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코라스는 정말로 21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